We drove as far as we could to ignore what's around, ignore all expectations, even when we should. 애니띵 노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당산동에 있는 한강의 섬 선유도를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한강 이야기 두 번째로 역시나 한강의 또 하나의 섬 노들섬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원래 노들섬은 과거에는 용산에 연결된 모래사장의 일부였었는데요. 경관이 아름다워서 조선시대에는 용산 8경 중 하나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찾아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는 모습을 그린 8첩짜리 화성행 행도 8첩병의 마지막 그림인 한강주교 환호도가 주교, 즉 배다리를 넘어 환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배경이 되는 곳이 노들섬이 위치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1915년 측량에서 1922년 발행한 경성도를 살펴보면 이곳 노들섬은 섬이 아닌 넓은 모래톱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고 주변엔 신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섬 같은 최초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은 1917년 일제가 이곳을 거쳐가는 인도교, 즉 차량과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게 되면서입니다. 1900년에 세워진 한강 최초의 다리였던 한강철교는 차량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다리였기 때문에 한강을 건너는 최초의 도로 교량으로 한강대교를 세우게 된 것이고, 남북측 두 개의 다리를 연결하는 중간 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래 언덕이었던 노들섬 북쪽에 33,000제곱미터 규모의 인공섬인 중지도, 즉 지금의 노들섬의 기본 형태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은 공원으로 꾸미고 용산에서 중지도까지 전차까지 운행했었다고 하네요. 이 중지도란 일본식 이름은요, 1995년 일본 잔재 청산 작업의 하나였던 지명 개명 작업에 의해서 한글로 바꾸면서 노들섬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들은 백로가 논일던 징검돌이라는 뜻으로 용산의 맞은편 한강 이남 지금의 노량진 부근의 이름이었습니다. 노량진이라는 이름 역시 백로가 논이는 징검돌이 있는 나루의 한자 표기이기도 합니다. 이곳 주변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래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한강 백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여름엔 수영장으로 그리고 겨울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8년 한강 개발 계획에 의해서 백사장은 사라지게 되었고 1973년 콘크리트 옹벽을 세워서 섬을 매립 확장하면서 소유권조차 민간 기업에게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 웃기게도 당시에 얼마나 공유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2005년에 되어서야 오페라 건립을 한다면서 서울시가 노들섬 43,000제곱미터를 274억 원에 다시 매입하게 되면서 시유지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이 노들섬은 서울시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뭔가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이 노들섬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워주기 좋게 생겼었나 봅니다. 유람선 선착장, 관광호텔, 공원,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등등으로 말이죠. 대부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한 데다가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못하면서 계획안들의 애꿎은 세금만 몇십억씩 퍼부은 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노들섬은 2015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시민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완성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영 방식부터 정하고 시작한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섬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를 공모하게 된 것인데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주체로 공공시설물을 냅다 먼저 지어두고 이에 맞는 운영자를 뒤늦게 뽑는 방식과는 그 순서를 달리한 것인데요. 다 지어놓고
뭐하는지 모를 용도로 사용하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완공 후에 방치되었다가 3년여 만에 새로 운영을 시작한 세빛둥둥섬 같은 것처럼 공공시설로서의 제대로 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인 정치인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수십, 수백억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후유증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너들섬 특화공간 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컨셉으로 시작했고, 이런 시민 참여형 공간을 위해서 너들마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스스로 돋보이는 자기 완결적 건축물보다는 이용자들의 행태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경관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과 광장, 오픈 스페이스가 어우러지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나머지 공간들이 채워져 나가는 그런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런 마을은 시민들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로 5m 그리고 깊이 10m 구조의 모듈로 이루어진 유닛을 기본 틀로 세워서 그 유닛에 작은 조직들이 격자틀 안에서 커뮤니티를 이루도록 했다고 하고요. 이 같은 방식은 운영 방식이나 참여 그룹이 바뀌더라도 그것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한강대교 남쪽에서 접근할 때 보이는 외부의 건물 형상에서도 그런 컨셉을 반영한 것이 고스란히 배어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이걸 알기 전에는 교도소인가 싶어서 이곳을 방문하려면요, 한강의 북쪽은 신용산역이나 이촌역에서, 그리고 남쪽은 노들역에서 도보로 접근하거나 한강대교를 지나는 버스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섬은 크게 동측과 서측으로 나뉘어 있고요. 동측은 생태공원으로, 그리고 서측은 참여형 문화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측인 문화시설 쪽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노들섬은 한강대교로부터 3에서 5m 정도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설계 시에 입체적 동선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벨차를 아예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위아래로 뚫려져 있는 천창이나 아래층을 위해서 널찍하게 윗뚜껑을 비운 썬큰 광장, 그리고 곳곳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는 수직 동선들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몇 개의 계단을 올라서면 널찍한 마당이 나오고 예쁘게 식재된 화단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모듈형의 교도소, 예쁘게 만들어진 건축물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곳에는 여러 단체들이 입점해 있고 다양한 컨셉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작이나 판매, 워크숍, 전시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주로 가드닝이나 식물 체험,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독립 소규모 브랜드 마켓 등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예쁜 카페도 입점해 있어서 맛난 거, 달달한 거 먹으면서 데이트하기에도 아주 그만이었습니다. 또 이곳 1층에는 포트레이트 아트라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었는데요. 순수미술, 현대공예, 뉴미디어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들 중에서 인물을 주제로 그리는 작가들의 작품을 큐레이션해서 무료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뮤직 라운지 류라고 하는 곳에서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와 함께 힙한 음악도 들으면서 각종 음료나 간단한 맥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독특하게 꾸며진 조명 색감이 좋아서 최근에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과 이효리 등이 이곳을 방문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북측편,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 오른편 건물은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라이브 하우스와 너들서가라고 해서 책을 읽고 쓰고 만든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책문화 생산자 플랫폼이 입점해 있었는데, 라이브 하우스는 456석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장인데 대중음악 콘서트에 특화된 음악과 조명, 악기 시설이 갖춰진 공연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들서가는 계절마다 순환하는 큐레이션으로 스토리텔링을 연출하는 매대가 마련되어 있고,
글을 읽고 쓰는 공간이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역시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이용은 할 수 없고 대신에 인원수 통제를 해야 되는 관계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북측 건물의 외관은 반투명한 유리로 반듯하고 정갈하게 덮여 있는데요. 그 형태가 이곳 노들섬 문화시설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 더구나 밤이 되면 일조 시간과 함께 건물 전체에 불이 들어오면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을 이용해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이곳 노들섬 문화시설은 곳곳에 찬창과 썬큰 광장, 즉 윗뚜껑이 뻥 뚫린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자연광이 자연스럽게 아래층까지 들어와서 시민들의 동선을 부드럽게 유도하고 밝고 활기찬 공간과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으며, 곳곳에 마련된 대나무 등의 조경이 그 찬창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아름다운 풍경까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나와서 쭉 서측으로 걸어가면요, 노들마당이라는 긴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고 널찍한 잔디밭 광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엔 겨울엔 스케이트장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그 외에는 피크닉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스탠드에 앉아서 멍 때리기에도 참 좋은 듯 했습니다. 좀 더 걸어나가면 한강 철교가 바라보이는 넓은 외부 조경 공간이 나오는데, 뭐랄까 지난번 선유도보다도 더욱 드라마틱한 느낌이랄까요? 버드나무와 푸른 잔디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 철교, 시원한 한강, 또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천국이 따로 없구나 싶었습니다. 과거에도 아마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캔버스에 담아 넣었기 때문에 소풍을 주제로 하는 명화로 인정받는 작품들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곳은 돗자리 펴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널브러져 있기에도 참 좋았고요. 먼 도시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서측을 맞이하고 있어서 도시의 해가 지는 낙조의 모습도 아주 낭만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저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역시나 파란만장한 도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강의 섬, 노들섬 문화시설을 살펴봤습니다. 한가롭게 책 읽기도 좋고 전시해 보기도 좋고 소풍 가기에도 딱 좋은 그런 곳 노들섬. 이번 주말 시간 꼭 내셔서 이곳에서 데이트 한번 즐겨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Laugh at my problems, even when I should look up to what's behind and see what will come. But no, I bite my tongue.